그 남자 없는 나라에서 왔다고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들은 질문이었어요. 네, 저는 마르타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나라는 심각한 성비 불균형으로 10명 중 7명이 여자인 곳이에요. 평생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조차 힘들다는 걸 알고 자란 저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책임감 있는 남자들에 반해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짐, 돈, 여권, 연락처. 모든 것이 사라졌죠. 비 오는 밤 낯선 도시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르타입니다. 동유럽의 작은 도시 출신 29세 여성이에요. 제 나라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희 나라는 세계 지도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어려울 만큼 작고 세계 뉴스에 언급되는 일도 거의 없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살던 곳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희 나라는 지금 남자 없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오랜 전쟁, 해외 이주, 그리고 사회적 혼란 속에서 남성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10명 중 7명이 여성인 기형적인 인구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마르타,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복권 당첨보다 어려운 일이야. 어머니가 제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어머니 세대부터 시작된 이 문제는 제 세대에 와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제 친구들 중 결혼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고 그마저도 외국인과 결혼해서 다른 나라로 떠났어요.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모여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알렉산드라가 드디어 연애를 시작했대. 친구 카트리나가 말했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누구랑? 저희는 동시에 물었어요. 온라인 데이팅 앱에서 만난 한국 유학생이래. 지금 우리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와 있대.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어요. 모두가 부러움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빛을 교환했죠. 근데 그 사람 어마어마하대. 헬스장에 가면 우리나라 여자들이 줄을 선대. 카트리나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에는 그런 남자들이 많은 걸까? 저는 평소 한류 콘텐츠를 즐겨봤어요. K-드라마, K-팝, K-뷰티까지. 처음에는 그냥 문화적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 속에 등장하는 한국 남자들의 모습에 눈길이 갔어요.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들은 항상 책임감 있고 진중하며 여자친구나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그건 드라마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알렉산드라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혹시 그것이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한국 남자를 검색했어요. 여러 글들과 영상들을 보면서 밤을 지새웠죠. 한국 남자들은 가부장적이라는 글도 있었고 반대로 매우 로맨틱하다는 글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은 책임감과 헌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알렉산드라를 만나 직접 물어봤어요. 그 한국 유학생 정말 어때? 알렉산드라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마르타, 너무 달라. 데이트할 때 항상 먼저 와서 기다리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내가 집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 문자도 보내고 우리나라 남자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저런 남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리고 한국에 그런 남자들이 많다면 한 달 뒤 알렉산드라의 남자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어요. 처음으로 실제 한국 남자를 만나는 날이었죠. 파티장에 들어서자 곧바로 그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검은 머리카락에 갈색 피부, 우리나라 남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외모였으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의 태도였어요. 그는 모든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알렉산드라의 친구들을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했으며 파티 내내 알렉산드라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 한국에 가면 어떨까? 그곳에서 진짜 내 운명을 찾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저 하룻밤의 상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저는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끌어모아 30일 무비자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모두 저를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마르타, 넌 한 번도 아시아에 가본 적도 없잖아.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언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살 생각이야? 친구들도 말렸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 나라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결혼은커녕 연애할 기회조차 없는 곳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작은 가방에 최소한의 짐만 챙겼어요. 사진 한 장, 여권, 그리고 제가 아끼는 작은 책 한 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행복을 찾아오거라, 내 딸.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고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삶은 어떤 모습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낯선 공기, 알아들을 수 없는 안내방송, 그리고 제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아시아인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이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어요. 저는 공항 화장실에 들어가 간단히 세수를 하고 화장을 고쳤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어요. 금발 머리카락, 파란 눈, 하얀 피부. 주변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죠. 짐을 찾기 위해 수화물 벨트로 향했어요. 하지만 제 가방은 보이지 않았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벨트가 돌아도 제 가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공항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Excuse me, I can't find my luggage. 죄송합니다. 제 짐을 찾을 수 없어요. 직원은 영어로 대답했어요. May I see your baggage CLAIM ticket, please? 수화물표를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티켓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때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 핸드백이 사라졌던 거예요. 공항 입국장에서 화장실로 가는 길에 아니면 화장실 안에서 잠시 내려놓은 사이에 누군가 가져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여권, 지갑, 핸드폰, 호텔 예약 정보가 모두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갈 곳도 연락할 사람도 없이. 직원의 도움으로 공항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찾을 가능성은 희박했어요. 다행히 여권 사본은 이메일에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공항 내 인터넷 카페에서 그것을 인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신용카드도 현금도 연락처도 모두 잃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밤이 깊었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수많은 빌딩 불빛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대사관에 가야 할까? 하지만 지금은 밤이고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졌고 저는 재빨리 공항 건물 처마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옷은 젖었고 추위가 몸을 감쌌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제 앞에 우산을 펼쳐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아시아인 남성, 아마도 한국인이겠죠. 그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키는 저보다 약간 더 컸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한국말로 물었어요. 당연히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 있는 걱정의 톤은 느낄 수 있었어요. I don't speak Korean. 한국어를 못해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핸드폰을 꺼내 통역 앱을 켰어요. 그리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Are you okay? You look troubled. 괜찮으세요? 곤란해 보이네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고 낯선 사람 앞에서 울고 있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I lost everything. My bag, my passport, my money, everything. 전 모든 걸 잃었어요. 가방, 여권, 돈. 모든 것을. 그는 잠시 제 말을 듣고는 다시 핸드폰으로 번역기를 사용해 말했어요. I can help you.
Do you have a place to stay? 제가 도와드릴게요. 머물 곳이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호텔 예약 정보도 가방 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는 다시 뭔가를 타이핑했어요. 근처에 오늘 밤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있어요. 찜질방이라고 하는 곳인데 목욕탕과 수면실이 있는 곳이에요. 원하시면 그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처음 보는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는 우산을 제게 건네며 JIMIN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도 마터라고 답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지민 씨는 계속해서 번역기를 통해 저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국제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일 때문에 공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일할 때 현지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해서 그는 입장료를 내주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와서 대사관에 가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거죠? 저는 의아해서 물었어요. 그는 번역기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에 오신 첫날이 나쁜 기억으로 남지 않았으면 해서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 저는 감동했어요. 제가 살던 곳에서는 이런 순수한 친절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항상 뭔가를 바라고 친절을 베풀었으니까요. 그날 밤 찜질방의 단체 수면실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밤을 보냈습니다. 주변은 낯선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안전하다고 느껴졌어요. 아마도 지민 씨의 친절함이 저에게 이 나라에 대한 첫인상을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여행은 실수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여기서 정말 새로운 시작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희망을 품고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지민 씨가 찜질방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있었고 한 잔을 저에게 건넸어요. 잘 주무셨어요? 그가 번역기를 통해 물었어요. 네,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고마워요. 저는 커피를 받아들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경찰서로 향했어요. 다행히도 지민 씨가 통역을 도와주어 분실 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공항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지만 희망적이지는 않아 보였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제 나라 대사관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임시 여권 발급을 신청하고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제게 현금도 약간 지원해 주었고 호텔 예약도 다시 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나오면서 저는 지민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 말씀을요.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그리고는 작별 인사를 하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그가 떠나는 것이 싫었어요. 이 낯선 도시에서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자 제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혹시 내일 시간 있으세요? 제가 서울을 구경하고 싶은데 가이드가 필요해서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내일은 주말이라 시간이 있어요. 어디를 가보고 싶으세요? 당신이 추천해 주세요. 전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대사관에서 추천해준 호텔로 향했어요. 그곳은 외국인들이 자주 묵는 곳이라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보안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지난 24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설렘도 느꼈어요. 지민 씨라는 사람을 통해 처음으로 본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하고 친절한 곳 같았어요. 다음 날 지민 씨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호텔 로비에 도착했어요. 그는 캐주얼한 청바지와 니트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선물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마르타 씨. 그가 영어로 인사했어요. 생각보다 그의 영어 발음이 좋아서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지민 씨. 저도 한국어로 인사해 보았어요. 전날 밤 유튜브로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배워놓았거든요. 그는 기뻐하며 웃었어요. 와, 한국어 배우셨네요. 아주 조금이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는 들고 있던 가방을 저에게 건넸어요. 작은 선물이에요. 가방 안에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작은 거울, 예쁜 손수건, 그리고 선불 교통카드가 들어있었어요. 와, 정말 고마워요. 저는 감동해서 말했어요. 이게 티머니 카드라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손수건은 한국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 좋아요. 화장실에 종이 타월이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가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세심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제가 살던 곳에서는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배려하는 남자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우리는 서울의 여러 명소를 돌아다녔어요.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그는 각 장소의 역사와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제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점심으로는 삼겹살을 먹었어요. 지민 씨가 고기를 구워 가위로 잘라 제 앞접시에 놓아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또 저를 위해 쌈을 싸주기도 했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서로 음식을 챙겨주는 게 일반적인가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네, 특히 연장자나 손님에게는 더 그래요. 한국 문화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가 대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가을의 한강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강 위로는 유람선이 오가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지민 씨,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저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분명 바쁜 일정이 있을 텐데.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유럽에 출장 갔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현지인이 친절하게 도와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난처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친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의 대답은 진실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의심이 들었어요. 제가 살던 곳에서는 낯선 이성이 이렇게 아무 데가 없이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뭔가 숨은 의도가 있었죠. 혹시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살짝 상처받은 듯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아니요, 전혀요. 그냥 당신이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만약 제가 불편하게 했다면 정말 죄송해요. 그의 반응을 보고 저는 바로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제 의심이 그를 상처 입힌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그냥 제가 살던 곳에서는 이런 순수한 친절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요. 항상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민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의 넓은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우리는 그 후로도 한강변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 가족,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도 제 나라와 문화,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지민 씨가 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말했어요. 내일은 어떠세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한국 전통시장을 구경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는 기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서울 여행은 하루 더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지민 씨는 저를 광장시장으로 데려갔어요.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온갖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빈대떡, 떡볶이, 순대 등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어요. 이게 다 뭐예요? 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한국의 전통 간식이에요. 이건 빈대떡이라고 하는 녹두전이고, 이건 매콤한 떡볶이, 그리고 이건 순대라고 하는 소시지의 일종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씩 맛보았어요. 떡볶이의 매운맛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그 독특한 맛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음식이 없어요. 시장 구경을 마치고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지민 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마르타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왜 한국에 오셨는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관광만의 목적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을 말하면 그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그의 진심 어린 태도를 생각하니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느꼈어요. 사실, 제가 사는 나라는 남자가 너무 부족해요. 전쟁과 이민으로 인해 인구 불균형이 심각해서 여성들이 배우자를 찾기 정말 어려워요. 저는 한국 드라마와 친구의 경험을 통해 한국 남자들에 대해 알게 됐고, 혹시 여기서 새로운 인연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말을 마치고 나서 저는 그의 반응이 두려웠어요. 비웃거나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지민 씨의 표정은 놀라움 뒤에 이해의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군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놀랍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성비 불균형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하진 않아요. 사람마다 행복을 찾는 방식은 다르니까요. 다만, 모든 한국 남자가 드라마에서처럼 완벽하진 않다는 건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의 솔직한 대답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물론이죠. 제 나라 남자들도 다 똑같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그는 한국의 데이트 문화, 결혼 관습, 가족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는 제 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문화적 차이점도 있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과 욕구는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얼마나 더 머무실 계획이에요? 지민 씨가 물었어요. 비자가 30일이라 한 달 정도요. 사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한국인 남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나 방법을 찾아볼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한국 자체에 더 관심이 생겼어요. 그럼 한국어를 배워보는 건 어떠세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당이 여러 곳에 있어요. 거기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문화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그거 좋은 생각 같아요.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해. 이기적인 제안 대신 제게 진심으로 도움이 될 조언을 해주다니.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지민 씨 같은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죠. 모든 한국 남자가 그처럼 친절하고 배려심 깊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어요. 한국에 대해, 그리고 이곳 사람들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제 인생을 바꿀 만한 무언가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지민 씨는 약속대로 저를 서울의 유명한 한국어 학당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단기 과정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한국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요. 지민 씨가 설명했어요. 저는 4주 단기 과정에 등록했어요. 매일 3시간씩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비용은 생각보다 비쌌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지민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런 곳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별 말씀을요. 마르타 씨가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연락처를 남겨주었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한국어 학당에서의 첫날은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미국, 일본, 중국, 태국, 심지어 러시아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입니다.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젊은 여성 선생님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어요. 수업은 기초적인 인사말과 자기소개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좌절감이 들었지만 선생님은 끝없는 인내심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르타 씨, 안녕하세요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발음했어요. 좋아요. 조금 더 자신 있게 말해볼까요? 점심시간에 저는 러시아에서 온 안나라는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녀도 저와 비슷한 이유로 한국에 왔다고 했어요. 러시아도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아요. 게다가 남자들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책임감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안나가 말했어요. 정말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남자들은 대부분 해외로 떠나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좋은 파트너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그녀는 이미 한국에서 6개월째 살고 있었고 한국인 남자친구도 사귀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른가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제 경험으로는 확실히 달라요. 더 책임감 있고 가족을 중요시하고 여자친구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안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한국에 온 결정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환상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했어요. 그때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수업은 어땠나요? 잘 적응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마이너스 지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면 한국 전통음악 공연이 있는데 함께 보러 가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혹시 그가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게 될까봐 걱정도 됐거든요. 제 목적은 한국에서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이었지만 지민 씨는 단지 친절한 현지인으로서 저를 도와주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수락했어요. 한국 문화를 더 알아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주말이 되고 지민 씨와 국립국악원에서 열리는 공연을 보러 갔어요. 처음 듣는 한국 전통음악은 낯설면서도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가야금이라는 현악기의 소리가 인상적이었죠. 어떠세요? 너무 생소한가요? 지민 씨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들을수록 매력적이에요. 우리나라 전통악기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공연이 끝난 후 우리는 근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하는 동안 저는 지민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지민 씨는 여자친구 있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금은 없어요. 작년에 헤어졌어요. 오, 미안해요. 물어봐서. 괜찮아요. 서로 원하는 게 달랐어요. 그녀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저는 아직 경력을 더 쌓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는 결혼이 중요한가요? 네, 특히 30대가 되면 가족들의 압박이 심해져요. 언제 결혼하니? 라는 질문을 명절 때마다 들어야 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네요. 우리는 결혼할 남자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지민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됐어요. 그는 지적이고 배려심 깊고 유머 감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저에게 단지 친구로서만 대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그는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헤어지기 전 그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 제 부모님 댁에 가는데 혹시 한국 가정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함께 가실래요? 어머니가 외국인 친구를 초대해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매우 환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의 제안에 저는 놀랐어요. 한국 가정을 방문한다는 것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정말 한국 문화의 핵심을 경험하는 기회였으니까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폐가 되지 않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어머니가 매우 기대하고 계세요. 외국인에게 한국 음식을 대접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럼 감사하게 받아들일게요. 호텔 로비에서 헤어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까지 친절하다니.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로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낀다. 지민이라는 사람을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그는 내가 상상했던 한국 남자의 모습 그 이상이다.
하지만 그가 나를 그저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으로만 보는 것 같아 조금 서운하기도 하다.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이 이상하다. 내가 한국에 온 목적은 분명했는데 이제는 모르겠다. 그저 하루하루 이곳에서의 경험을 즐기고 싶다. 일주일 뒤 지민 씨와 함께 그의 부모님 댁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였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긴장했어요. 한국 가정을 처음 방문하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특히 어머니는 외국인들에게 항상 친절하시고요.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한국의 전형적인 중산층 주거 형태라고 지민 씨가 설명해 주었죠. 한국인의 80% 이상이 아파트에 살아요. 땅이 좁아서 고층 건물이 많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문 앞에 도착하자 지민 씨가 초인종을 눌렀고 곧 문이 열렸어요. 어서 와라.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지민 씨의 어머니였죠.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마르타 씨예요. 저는 배운 대로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한국말도 할 줄 아는구나. 어서 들어오렴. 집 안으로 들어가니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거실 한쪽에는 나이 지긋한 남성분이 앉아 계셨는데 지민 씨의 아버지셨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민 씨가 공손히 인사했어요. 왔구나. 이분이 네가 말한 외국인 친구냐? 저도 다시 한번 깊게 인사드렸어요. 아버지는 약간 엄격해 보이셨지만 따뜻한 눈빛이셨어요. 지민 씨의 어머니는 저를 소파에 앉히시고는 차와 과일을 내오셨어요. 많이 드세요. 한국 과일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수박 한 조각을 먹으며 대답했어요. 지민 씨의 어머니는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가족은 어떤지, 한국은 어떤지 등등. 저는 최대한 한국어로 대답하려 노력했고 모르는 단어는 영어나 지민 씨의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 지민이가 많이 도와주고 있다면서? 네,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지민 씨가 아니었으면 한국에서 적응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걸 좋아했어. 착한 아이였지. 지민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점심 식사 시간이 되자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테이블에 차려놓으셨어요. 불고기, 된장찌개, 갖은 나물과 김치 등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했죠. 와, 정말 대단해요. 저는 감탄했어요. 많이 드세요. 한국 음식이 입에 맞나 모르겠네. 식사가 시작되고 지민 씨의 아버지가 저에게 말을 건네셨어요. 한국에는 어떤 이유로 오셨나요? 지민 씨가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어요. 아마도 제가 진짜 이유를 말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요. 특히 한국의 발전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전쟁 후 이렇게 빠르게 선진국이 된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지민 씨의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맞아요. 우리 한국은 짧은 시간에 많은 발전을 이뤘지요. 내가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 후로 아버지는 한국의 발전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경제성장, 민주화 과정, 그리고 최근의 한류 열풍까지. 저는 진심으로 흥미롭게 들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역사를 잘 모르지. 하지만 우리 세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야 해. 지민 씨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알아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지민 씨의 어머니가 제게 손짓하셨어요. 마르타, 잠깐 내 방에 와볼래? 어머니의 방으로 따라 들어가니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건 우리나라 전통 액세서리야. 비녀라고 하는데 특별한 날 머리에 꽂는 장신구지. 네가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녀는 아름다운 전통 비녀를 저에게 건네셨어요. 정교한 나비 모양이었고 작은 구슬들이 달려 있었죠. 이렇게 귀한 걸 주시면 안 돼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딸이 있었다면 주고 싶었던 거야. 받아줘. 그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해주고 계셨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어머니는 제 머리에 비녀를 꽂아주셨어요. 참 예쁘구나. 우리나라 여자 같아. 거실로 돌아오니 지민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와, 정말 잘 어울리네요. 어머니가 선물해 주셨어요. 지민 씨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어요. 그의 어머니가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우리는 동네를 산책했어요. 지민 씨가 어릴 때 놀던 공원, 다녔던 학교 등을 구경시켜 주었죠. 여기서 자라니 좋았겠어요. 아름다운 동네네요. 그렇죠? 저도 가끔 이곳이 그리워요. 서울은 너무 바쁘고 복잡하거든요. 해질 무렵 우리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기차 안에서 지민 씨가 말했어요. 오늘 어땠어요? 부모님이 조금 부담스러우셨나요? 전혀요.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특히 어머니가 저에게 비녀까지 선물해 주시다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지민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아요. 평소에는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을 쉽게 열지 않으시거든요. 정말요? 그럼 더 영광이네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지민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거예요? 단지 외국인을 돕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부모님까지 소개시켜 주시고. 지민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을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타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마르타 씨의 한국에 대한 순수한 관심과 열정이 저를 감동시켰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쩌면 그도 저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한국에 온 목적은 분명했는데 지금은 그 목적이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양한 한국 남자들을 만나고 가능성을 탐색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저도 지민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서울에 도착한 후 지민 씨는 저를 호텔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헤어지기 전 그가 말했어요. 다음 주말에 제 대학 동창회가 있어요. 혹시 저와 함께 가실래요? 한국의 젊은이들을 만날 기회가 될 것 같아서요. 그의 제안은 제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같았어요.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죠. 네, 기쁘게 함께 하겠습니다. 대학 동창회 날 저는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한국어 선생님에게 물어 이런 자리에 적합한 드레스 코드를 알아냈고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원피스를 골랐죠. 머리에는 지민 씨 어머니께서 주신 비녀를 변형해서 현대적인 스타일로 꽂았어요. 지민 씨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특히 그 비녀가 정말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어머니의 선물을 활용해보고 싶었어요. 동창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긴장되네요. 저는 속삭였어요. 지민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아 안심시켜 주었어요. 괜찮아요. 다들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친구를 데려온 것에 다들 관심이 많을 거예요. 예상대로 저는 즉시 관심의 중심이 되었어요. 특히 여성들이 저에게 다가와 다양한 질문을 했죠.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한국어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한국 음식은 어때요? 저는 최선을 다해 한국어로 대답했고 모르는 단어는 지민 씨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의 친구들은 대부분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의사소통은 생각보다 수월했어요. 한 여성이 저에게 물었어요. 지민이랑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는 공항에서의 첫 만남부터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지민이가 그렇게 친절하다니 놀랍네요. 역시 우리 지민이. 지민 씨의 한 남자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민이는 대학 때도 외국인 친구들 도와주는 걸 좋아했어. 국제교류 동아리 회장이었거든. 또 다른 친구가 덧붙였어요. 맞아, 지민이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애였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고.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지민 씨에 대해 더 알게 되었어요.
그의 친절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본성이었던 거죠. 식사가 시작되고 저는 한국식 코스 요리를 경험했어요. 지민 씨는 각 음식의 이름과 먹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특히 매운 음식은 조심하라고 조언해 주었죠. 이건 유자 소스를 곁들인 광어회예요. 간장에 살짝 찍어 드세요. 저는 처음 먹어보는 생선회가 의외로 맛있어서 놀랐어요. 와, 정말 신선하고 맛있네요. 지민 씨의 친구들은 제가 한국 음식을 잘 먹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외국인들은 대부분 생고기를 못 먹던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식사 중간에 한 남자가 일어나서 건배를 제안했어요. 그는 지민 씨의 가장 친한 친구인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특히 멀리서 오신 마르타 씨를 환영합니다. 지민이의 여자친구로서 앞으로도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건배, 건배. 모두가 함께 외쳤어요. 하지만 저는 당황했어요. 여자친구라고요? 지민 씨와 저는 그런 관계가 아닌데. 지민 씨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넘겼어요. 윤재야, 마르타 씨는 그냥 친구야. 오해하지 마. 그 친구는 눈을 찡긋하며 말했어요. 알았어, 친구. 그 순간 약간 어색했지만 곧 분위기는 다시 밝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다들 우리를 연인 관계로 보는 걸까? 지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파티가 끝나갈 무렵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마르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지민이는 정말 좋은 남자예요. 대학 때부터 알았는데 여자들에게 항상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대했어요. 어떤 여자가 그를 차지하든 정말 행운일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지민 씨와 함께 호텔로 돌아가는 길의 분위기가 약간 어색했어요.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친구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네, 다들 마르타 씨를 정말 좋아한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그런데 다들 우리를 연인 관계로 오해하는 것 같았어요. 지민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죄송해요. 윤재가 항상 그래요. 농담을 좋아해서. 괜찮아요. 그냥 궁금했어요.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지민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르타 씨, 사실 제가 조금 고민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마르타 씨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감정이 생겼어요. 그의 고백에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였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빠져드는 것이 맞는 걸까? 지민 씨, 저도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곧 돌아가야 해요. 비자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는 제 말을 끊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만약 마르타 씨가 더 오래 한국에 머물고 싶다면. 정말요? 네. 제가 다니던 대학교의 국제교류센터에 연락해 볼게요. 어학당 특별 입학이나 문화교류 프로그램 같은 걸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제안에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정말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고마워요, 지민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민 씨는 제게 첫 키스를 했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키스였죠.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쉽게 내 인생이 바뀌다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지민 씨의 도움으로 저는 서울의 유명 대학교 국제교류센터를 통해 6개월짜리 한국어 집중 과정에 등록할 수 있었어요. 학생 비자를 받게 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체류를 연장할 수 있게 되었죠. 축하해요, 마르타 씨. 지민 씨가 비자 승인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새로운 비자를 받고 저는 호텔에서 나와 대학 근처의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고 제가 한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어학당 수업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매일 4시간씩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배웠고 숙제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국에서 정착하려면 언어는 필수였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타입니다. 동유럽에서 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 발표 시간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선생님과 학생들은 큰 박수로 저를 격려해 주었죠. 학교 생활이 바빠지면서 지민 씨를 만나는 시간은 주로 주말로 제한되었어요. 그도 직장에서 바쁜 시기라 평일에는 늦게 퇴근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저녁 전화나 메시지로 소통했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그가 매일 밤 물었어요.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으와 우의 발음 차이를 배웠는데 정말 어려워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마르타 씨는 정말 빨리 배우고 있어요. 한국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깨끗한 거리, 편리한 대중교통, 안전한 밤거리. 모든 것이 제가 살던 곳과는 달랐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배달 서비스였어요. 밤늦게 공부하다가 배고파지면 핸드폰 앱으로 몇 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따뜻한 음식이 문 앞까지 배달되었거든요. 이런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해요. 저는 지민 씨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죠. 학교에서는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 친해졌어요. 특히 러시아에서 온 안나와는 특별한 우정을 쌓았죠. 그녀도 저와 비슷한 이유로 한국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결혼해도 가사나 육아를 돕지 않고 술만 마시고.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달라요. 안나가 말했어요. 맞아요. 지민 씨는 항상 저를 배려해주고 작은 것까지 챙겨줘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웠죠. 학기 중간쯤 되었을 때 학교에서 한국 문화 발표회라는 행사가 열렸어요. 각국 학생들이 자기 나라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자리였죠. 저는 한국과 내 나라의 데이트 문화 비교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어요. 지민 씨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모으고 밤늦게까지 연습했죠. 발표 당일 저는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무대에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한국과 제 나라의 데이트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 한국어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 발표를 진행했고 중간중간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넣었어요. 특히 지민 씨와의 첫 만남 이야기는 모두를 웃게 만들었죠. 저희 나라에서는 남자들이 여성에게 문을 열어주거나 가방을 들어주는 것 같은 작은 배려를 거의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작은 배려가 일상적이에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졌어요. 심지어 선생님은 제 발표가 이번 행사에서 가장 좋았다고 칭찬해 주셨죠. 마르타 씨 정말 훌륭했어요.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뒤에 앉아있던 지민 씨도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그는 제 발표를 보러 특별히 회사에서 조퇴했다고 했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지민 씨가 제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마르타 씨가 이렇게 빨리 적응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기뻐요. 그날 저녁 우리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지민 씨가 예약한 레스토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한식당이었어요.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네, 우리가 처음 만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에요. 정말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물론이죠. 한국에서는 연인 관계에서 100일, 200일 같은 기념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감동했어요. 그가 이런 작은 것까지 기억하고 챙긴다니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식사 중에 지민 씨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아름다운 실버 목걸이가 들어있었죠. 펜던트는 한글로 인연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건 인연이라고 운명적인 만남을 의미해요. 마르타 씨와의 만남이 저에게는 그런 의미예요.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로맨틱한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지민 씨. 그는 목걸이를 제 목에 걸어주었고 그 순간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마르타 씨,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지민 씨. 그날 밤 한강을 바라보며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가 학업을 마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디에서 살게 될지,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지. 모든 것이 아직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한국에서 찾은 이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제가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되었어요. 한국어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고, 이제는 일상 대화는 물론 약간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했어요. 학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어 중급 과정에서 우수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고,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기도 했어요. 마르타 씨, 정말 대단해요. 지민 씨가 대회 후 꽃다발을 들고 저를 축하해 주었어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항상 응원해주고 도와줘서 우리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지민 씨는 제게 프러포즈까지는 아니지만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자는 제안을 했고 저는 기쁘게 받아들였죠. 우리는 서로의 집에 물건을 두고 주말에는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지민 씨의 부모님도 우리의 관계를 축복해 주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죠. 마르타야, 우리 지민이랑 잘 지내고 있니?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구나. 너희 두 사람을 보면 정말 보기 좋아. 한국에서의 삶이 안정되면서 저는 제 나라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하던 어머니도 제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안심하셨어요. 마르타,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가끔은 집에도 놀러 오렴. 네, 어머니. 다음에는 지민 씨와 함께 방문할게요. SNS를 통해 저는 제 한국 생활을 친구들과 공유했어요. 깔끔한 아파트, 맛있는 한식,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지민 씨와의 행복한 순간들을 올렸죠. 놀랍게도 제 소식을 들은 고향 친구 몇 명이 한국 방문이나 유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르타, 너 정말 대단하다.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 한국 남자들이 정말 그렇게 좋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우리나라와는 달라. 여기는 결혼과 가정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어. 어느 날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다문화 가정 지원 행사에 외국인 대표로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었죠. 정말요? 제가 왜 선정된 거죠? 마르타 씨의 한국 적응 이야기가 많은 외국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행사 당일 저는 간단한 스피치를 준비했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가며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문화적 차이를 극복한 방법, 그리고 한국 사회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도움 덕분에 지금은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안전한 사회 환경,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그리고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거나 격려의 말을 전했죠. 그 중에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 여성들도 있었어요. 저도 한국 남자와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한국어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배우셨어요? 저는 아직도 너무 어려워요. 저는 최대한 제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몇몇 여성들과 연락처를 교환했죠. 그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제가 도움받았던 것처럼. 행사가 끝난 후 한 한국 방송국의 PD가 제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마르타 씨.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생각 있으세요? 세계인의 한국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외국인들의 한국 적응기를 다루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TV 출연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제 한국어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필요하면 통역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마르타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지민 씨와 상의한 후 저는 출연을 결정했어요. 방송은 생각보다 훨씬 큰 반응을 얻었고 방송 이후 제 SNS 팔로워는 급증했어요. 마르타 씨, 당신 유명인사가 됐네요. 지민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제가 그저 한국에서의 제 경험을 나눈 것뿐인데. 방송 이후 저는 여러 대학이나 단체에서 강연 요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문화관 이해, 국제연애, 외국인의 한국 적응기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게 저는 어느새 한국과 제 고향 사이의 문화교류 대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제 고향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한국 여행 팁을 주기도 하고 한국인들에게는 제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죠. 한국 생활 1년이 되어갈 무렵 지민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마르타 씨, 제 회사에서 당신의 나라에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 있어요. 혹시 통역이나 문화자문으로 일해볼 생각 있으세요? 그의 제안은 제게 완벽한 기회였어요. 제 나라와 한국을 오가며 일할 수 있고 양국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정말요?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회사에 추천해 볼게요. 마르타 씨의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도는 큰 자산이 될 거예요. 몇 주 후 지민 씨의 회사에서 정식 면접 제안이 왔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했죠. 그리고 다행히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축하해요, 마르타 씨. 이제 우리는 같은 회사 동료네요. 지민 씨가 꽃다발을 들고 제 집에 찾아왔어요. 고마워요, 지민 씨.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마르타 씨의 노력과 열정 덕분이죠. 취업이 결정되면서 저는 학생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가 가능해졌어요. 이제 저는 진정한 한국 생활의 시작을 앞두고 있었죠. 새 직장에서의 첫날, 저는 정장을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했어요. 지민 씨는 다른 부서에 있어 자주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점심시간에 만나거나 퇴근 후에 함께 시간을 보냈죠.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더 도전적이었어요. 한국의 회사 문화, 수직적인 조직 구조, 회식 문화 등은 제게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동료들의 도움과 제 의지로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마르타 씨, 한국 회사는 좀 힘들죠? 특히 외국인에게는. 한 여성 동료가 물었어요. 네, 아직 적응 중이에요. 하지만 모두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마르타 씨가 우리 회사에 오셔서 정말 좋아요. 덕분에 우리도 다른 문화를 배우게 되네요. 회사에서 제 역할은 주로 해외 지사와의 소통을 돕고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었어요. 제 나라와 한국 사이의 비즈니스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이었죠. 그리고 몇 개월 후 저는 제 나라에 새로 설립될 지사의 준비팀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마르타 씨가 이 프로젝트에 꼭 필요해요. 양국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니까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지민 씨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 더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마르타 씨, 저와 함께 살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 관계도 2년이 다 되어가니. 지민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동거는 제 나라에서는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어떨까? 그의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당신 부모님은 괜찮으실까요?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결혼 전 동거가 아직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마르타 씨를 정말 좋아하셔서 이해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함께 살기로 결정했고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어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우리는 서로의 생활 습관, 취향, 가치관 등을 더 깊이 알아갔죠. 함께 살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충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저는 개인 시간과 공간을 중요시했지만 지민 씨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아갔어요. 마르타 씨, 당신과 함께 사는 건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당신 얼굴을 보며 깨는 게 꿈만 같아요. 저도 그래요, 지민 씨. 이제 한국은 정말 제 집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동거 생활은 순조롭게 흘러갔고 저는 점점 더 한국 사회에 깊이 융화되어 갔습니다. 가끔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한국이 저에게 편안한 곳이 되었던 거죠. 한국에서의 2년째, 저는 이제 한국 생활의 베테랑이 되었어요. 지하철은 물론 복잡한 버스 노선도 능숙하게 이용했고, 마트에서 식재료를 고를 때도 한국어로 된 제품 설명을 읽을 수 있었죠. 심지어 한국식 농담도 이해하고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마르타 씨, 이제 정말 한국 사람 같아요.
지민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회사에서도 저는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제 나라에 설립된 지사와의 협력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덕분에 저는 정기적으로 고향과 한국을 오갈 수 있게 되었고 양국의 문화 교류에 기여할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제 나라 지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국에 대한 강연을 열었어요.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와 생활이라는 주제로 많은 현지인들이 참석했죠. 한국은 단순히 K-팝과 드라마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따뜻하고 정이 많은 곳입니다. 강연 후 여러 젊은 여성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 유학이나 취업에 관한 조언을 구했어요. 그중 몇 명은 저처럼 한국 남자와의 만남을 꿈꾸기도 했죠. 모든 한국 남자가 드라마 속 주인공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 환상만 가지고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제 솔직한 조언에 그들은 감사해했고 몇몇은 실제로 한국 유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한국어 학습 자료와 유학 정보를 제공하며 도움을 주었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지민 씨와 저는 결혼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의 관계는 충분히 성숙했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마르타 씨,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결혼해 주실래요? 지민 씨의 프러포즈는 한강공원의 벚꽃 아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고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네라고 대답했죠. 사랑해요, 마르타 씨.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요. 저도 사랑해요, 지민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거예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한국의 결혼 문화는 제 나라와 많이 달랐거든요. 특히 양가 부모님의 만남, 예물, 패백 등 전통적인 절차가 낯설었죠. 이렇게 많은 절차가 필요한가요? 저는 지민 씨에게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결혼이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족의 연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의식이 있는 거죠. 지민 씨의 부모님은 결혼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으셨죠. 마르타는 이미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 이제 정식으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구나. 제 부모님도 한국으로 초대되었고 처음으로 지민 씨와 그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은 충분히 전달되었죠. 마르타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 아버지가 통역을 통해 지민 씨에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르타를 평생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민 씨가 진지하게 답했죠. 결혼식은 한국의 현대식 웨딩홀에서 열렸지만 전통적인 요소도 포함했어요. 저는 한복을 입고 패백을 드렸고 양가 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어머님, 아버님, 이제 제가 가족이 되어 정말 기쁩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혼식 이후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섬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죠. 지민 씨, 생각해보면 정말 운명 같아요. 제가 공항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르타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신혼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항상 대화로 해결했죠. 결혼 1주년이 되던 해 우리는 더 큰 기쁜 소식을 맞이했어요. 제가 임신한 것이었죠. 지민 씨, 우리 곧 부모가 될 거예요. 저는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지민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정말요? 이건 정말 최고의 선물이에요. 임신 소식은 양가 부모님께도 큰 기쁨을 안겨드렸어요. 특히 지민 씨의 어머니는 첫 손주를 맞이할 생각에 들떠 계셨죠. 마르타야, 임신 중에는 이것저것 챙겨 먹어야 해. 내가 좋은 음식 많이 해줄게. 임신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독특한 임신 문화를 경험했어요. 태교 음악, 특별한 인부복, 그리고 다양한 임신 중 먹거리 등 모든 것이 새로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임신부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아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임신과 출산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요. 특히 처자이라면 더욱 그렇죠. 지민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건강하고 예쁜 아기였죠. 우리는 그에게 한국 이름과 제 나라 이름을 모두 지어주었어요. 우리 아들은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물려받을 거예요. 저는 아기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의 나라와 한국을 오가며 자유롭게 살 수 있겠죠. 지민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르치기로 했어요. 두 개의 언어, 두 가지 전통, 그리고 두 나라의 역사를 모두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가끔은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떠올리며 웃곤 해요.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제 나라의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SNS를 통해 저는 한국에서의 삶, 문화적 적응기,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공유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마르타,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이번 달에 한국 유학을 시작해요. 고향 친구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은 곳이었습니다. 지민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마르타 씨. 당신의 용기와 노력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는 남자 없는 나라에서 온 여자가 한국에서 찾은 사랑과 행복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제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의 큰 변화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처럼 말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한국의 매력을 처음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